비가 오는 날은 언제나 잔인했다. 빗줄기가 검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큼이나 서연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버지가 떠난 지 사흘째. 응급실 의사인 그녀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봐왔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를 보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서연아, 이거 아버지가 내게 주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낡은 가죽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은빛 테두리에 로마 숫자가 새겨진 클래식한 디자인. 유리 표면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세월의 흔적으로 갈색빛이 바랬다.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차고 다니던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멈춰있네. 서연은 시계를 들어 올렸다. 초침은 12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태엽을 감아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죽은 시계, 멈춘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무시한 채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왜 아버지는 작동하지도 않는 시계를 남기신 걸까? 무심코 용두를 돌려봤다. 한 바퀴, 두 바퀴. 그 순간 시계가 미세하게 떨렸다. 틱탁.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시계침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 11시, 10시, 9시. 점점 빨라지는 역행. 서연이 시계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번져갔다. 귀가 먹먹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거리에 서 있었다. 아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거리였다. 분명 종로였는데 뭔가 달랐다. 간판들이 촌스러웠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이상했다.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긴 줄. 지금이 언제지? 근처 신문 가판대로 달려갔다. 신문 날짜를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1995년 6월 29일.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반드시 꿈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옷의 차가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나 생생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한 청년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을 맨 모습.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 비를 너무 맞고 계셔서. 우산이라도. 청년이 우산을 기울여 그녀를 비로부터 보호했다. 빗소리가 우산 위로 쏟아졌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했다.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 그 안에 자신이 비쳤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종로예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이 몇 년도예요? 청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995년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고. 서연의 손에서 시계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청년이 재빨리 주워들었다. 시계를 본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이 시계.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특이한 디자인이라서요. 제가 사진작가라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해서. 청년이 시계를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갈 곳이 있으세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1995년의 서울, 그녀가 10살이던 시절.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어린 자신이 있고 젊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하지만 그들에게 갈 수는 없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면 그녀는 완전히 낯선 이방인이었다. 갈 곳이 없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찻집이 있는데 일단 따뜻한 차라도 드시겠어요? 비도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지금 이 순간만은 따라가고 싶었다. 손목의 시계는 다시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이 순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찻집은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다.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다. 도윤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벽면 가득 걸린 흑백 사진들이 인상적이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사진 작업할 때 여기서 생각을 정리하곤 하죠.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1995년의 서울.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도 없는 세상. 그런데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도윤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계피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서울 사람 같은데 뭔가 달라요. 멀리서 왔어요. 아주 먼 곳에서. 그 먼 곳에 돌아갈 수는 있나요? 서연은 손목에 시계를 만졌다. 여전히 멈춰 있었다. 용두를 돌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방법을 아직. 그럼 찾을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이는 호의치고는 과했다.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을 본 순간 느꼈어요. 제가 도와야 한다고. 아니, 돕고 싶다고. 왜요? 처음 본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걸 봤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 길을 잃은 것 같은. 서연은 도윤의 눈을 마주봤다. 그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오히려 두려웠다. 2025년에서 온 자신이 1995년에 이 남자와 무슨 인연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낯선 끌림을. 일단 오늘 밥 묵을 곳이 필요하시죠? 제 누나가 운영하는 작은 여관이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해요. 돈이.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쉬는 게 먼저예요. 도윤이 카메라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주소와 전화번호였다. 내일 오후에 여기로 와주세요. 제 작업실이에요. 당신이 찾는 것 같이 찾아봐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글쎄요. 어쩌면.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당신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공간을 뛰어넘은 이 만남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관은 북촌 한옥마을에 있었다. 도윤의 누나라는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연을 반겼다. 도윤이가 부탁한 손님이구나. 편하게 있다가 가. 방은 아담했다. 온돌바닥이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기와 지붕들이 보였다. 서연은 이불 위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봤다. 왜 하필 1995년일까? 왜 하필 이곳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일까?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가 그쳤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도윤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미래에서 왔다고? 30년 후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니면 이 시간 여행의 비밀을 숨긴 채 그저 스쳐가는 인연인 척해야 할까? 손목시계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초침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처럼. 다음날 정오. 서연은 도윤의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홍대 근처의 오래된 건물 3층. 문에는 도윤 스튜디오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서연은 그 미소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작업실은 온통 사진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필름들, 현상 중인 사진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풍경들이 낯익었다. 2025년 서울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이 사진들. 미래 도시를 상상해서 찍은 거예요. 30년 후쯤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서연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한 야경사진. 하지만 타워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들이 합성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건물들은 실제 2025년에 지어진 것들과 비슷했다. 어떻게? 꿈에서 봤어요. 자주 같은 꿈을 꿔요. 미래의 서울 그리고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느낌이 당신과 비슷해요. 서연의 손에서 시계가 떨어졌다. 도윤이 주워들었다. 순간 시계의 초침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도윤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를 기억해낸 듯한 얼굴이었다. 이 시계. 어디서 봤는데? 그때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서연은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도윤아, 내가 찾던 그 시계 혹시 내가
아버지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시계에 멈췄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있었다. 누구세요? 아버지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살아있는 아버지, 젊고 건강한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사람이어야만 했다. 제 친구예요, 형. 도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근데 그 시계. 제 것이에요.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기하네. 우리 아버지 시계랑 똑같이 생겼어. 아버지가 떠난 후 작업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아까 그 사람. 아는 분이죠? 몰라요. 거짓말 못하시네요. 눈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햇살이 비치는 창문과 도윤 사이에 갇힌 그녀의 그림자가 떨렸다. 저도 가끔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이 되고 처음 본 사람이 낯설지 않고. 무슨 말을?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저를 처음 봤을 때 낯설지 않았잖아요. 서연은 부정할 수 없었다. 도윤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낯선 시대의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 커피 마실래요? 도윤이 화제를 돌렸다. 작업실 한쪽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1995년의 드립 커피. 향이 진했다. 사진은 언제부터 찍었어요? 20살부터요.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왜 미래 도시를 찍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데요? 몰라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언젠가 만날 것 같은, 반드시 만나야 할 것 같은. 도윤이 커피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을 만난 후로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래선 안 된다.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 2025년으로, 원래의 시간으로. 저, 가봐야 해요. 벌써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미안해요. 서연이 서둘러 나가려는데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내일도 올 거죠? 아마. 아니에요.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곧 떠나야 해서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있어주세요. 저녁까지만. 서연은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저녁까지만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서울을 걸었다. 1995년의 명동, 남대문 시장, 청계천변. 도윤은 사진을 찍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바라봤다. 카메라 너머로 세상을 보는 그의 눈빛이 아름다웠다. 여기 와봐요. 도윤이 그녀를 낡은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해질녘에 올라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추면 좋겠어요? 가끔은요. 특히 지금 같은 순간은. 도윤이 카메라를 들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저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녀의 모습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그녀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녀를. 아름다워요. 뭐가요? 당신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노을 때문인지 수줍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먹었다. 소주와 어묵, 떡볶이. 2025년에도 있는 것들이지만 맛이 달랐다. 더 정겹고 따뜻했다. 진짜 내일 못 봐요? 도윤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다시 올 건가요?
언젠가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온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을 기억해요. 둘 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놓고 싶지 않았다. 그때 손목에 시계가 떨렸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방향으로. 안 돼. 서연이 황급히 손을 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서연 씨, 서연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마지막으로 들었다.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집 거실에 있었다. 2025년. 스마트폰이 울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응급 환자가. 지금 가요. 서연은 일어섰다.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그대로 있었다. 멈춘 시계.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이 시계는 그저 멈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시간을 건너갈 순간을. 그리고 가슴 한편에는 도윤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1995년 어느 저녁 노을빛 아래서 나눈 온기가. 병원으로 가는 길 서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그가 있지 않을까? 시간을 건너 자신을 찾아온 그가. 하지만 거리엔 2025년의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예고 없이 온다고 했다. 하지만 내 사랑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왔다. 다시 갈 수 있을까? 아니, 가야만 할까? 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긋나 있다고. 시계를 바라봤다.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시계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처럼 병원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를 볼 때마다, 차트를 쓸 때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1995년의 그 따뜻한 눈빛이. 서연아, 너 요즘 왜 그래? 동료 의사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서연은 군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1995년의 신문 아카이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도윤, 강도윤. 그 이름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995년 12월 15일 마이너스 청년 사진작가 강도윤 씨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클릭했다. 손이 떨렸다. 전도 유망한 청년 사진작가 강도윤 28씨가 14일 밤 강남구 논현동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은 미래 도시 시리즈로 주목받던 신진 작가로. 12월 15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서연이 그를 만난 시점에서 6개월 후 그는 죽는다. 안 돼.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지울 수는 없었다. 도윤이 죽는다. 젊은 나이에 그 따뜻한 미소를 남긴 채. 그날 밤 서연은 시계를 들고 씨름했다. 용두를 돌리고 태엽을 감고 심지어 시계에 대고 말까지 걸어봤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를 구해야 해. 하지만 시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부모님 집에 갔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선 서연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시계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그때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1995년 일기장.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서연은 숨을 멈췄다. 1995년 6월 29일. 도윤이 작업실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 우리 집안 가보인 시계를 차고 있었다. 묘하게 낯이 익은 얼굴. 마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설마 미래에서? 아버지도 눈치채고 있었다. 계속 읽어나갔다. 1995년 7월 5일.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도윤이 작업실에서 몰래 지켜봤다. 둘이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도윤이 행복해 보였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1995년 7월 10일.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찾았다. 우리 집안의 시계는 특별하다고.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함부로 쓰면 큰 대가를 치른다고.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도윤은 정해진 날에 죽는단 말인가? 1995년 12월 16일. 도윤이 죽었다. 그 여자가 와서 막으려 했지만 운명이었다. 시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세월이 흘러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 딸아. 서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미래에서 온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윤의 운명도.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시계는 두 개다. 하나는 과거로, 하나는 미래로. 짝을 찾으면 시간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두 개의 시계.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도윤도 시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고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그때 시계가 떨렸다. 초침이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시계를 꽉 쥐었다. 이번엔 꼭 구할 거야. 빛이 번졌다. 다시 1995년이었다. 하지만 계절이 달랐다.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서연은 도윤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고리를 돌리자 열렸다. 작업실은 엉망이었다.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다. 구석에 도윤이 쓰러져 있었다. 서연이 달려가 그를 흔들었다. 도윤 씨, 정신 차려요.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그러다 갑자기 또렷해졌다. 서연 씨? 진짜 서연 씨예요? 네, 저예요. 도윤이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손을 걷었다. 꿈인 줄 알았어요. 매일 꿈에 나타나서 깨면 사라지고.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떠난 후 4개월. 길고도 긴 4개월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도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을 찾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죠. 도윤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회중시계였다. 서연의 시계와 같은 디자인이지만 색이 달랐다. 금빛이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부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보여주더군요. 미래를요? 제 죽음을요? 12월 15일. 정확히 2달 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무서워요? 아니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누구예요? 정말로. 어디서 왔어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2025년에서 왔어요. 30년 후의 미래에서. 도윤의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 그럴 것 같았어요. 안 놀라요? 당신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인데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막을 거예요. 그날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돼요. 운명은 바꿀 수 없대요. 누가 그래요? 시계가요. 매일 밤 속삭여요. 정해진 건 바꿀 수 없다고. 서연은 도윤을 끌어안았다. 그의 몸에서 술 냄새와 함께 외로움의 냄새가 났다. 바꿀 거예요. 꼭 바꿀 거예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린 겨우 하루 함께 했는데. 사랑하니까요. 말이 나온 후에야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시간을 뛰어넘어 운명을 거스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도 사랑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2개의 시계가 만났다. 서연의 은빛 시계와 도윤의 금빛 시계를 나란히 놓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계들이 공명하듯 떨리며 같은 박자로 째깍거렸다. 뭔가 달라요. 도윤이 금빛 시계를 들어 올렸다. 시계 뒷면에 없던 글씨가 떠올라 있었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같은 무게의 대가를 치른다. 서연의 은빛 시계에도 글씨가 나타났다.
한 생명을 구하려면 한 생명을 내놓아라. 두 사람은 침묵했다. 작업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연이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도윤을 살리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서연 씨, 그만두세요. 싫어요. 제 운명이에요. 받아들일게요. 왜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28년 살면서 딱히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살고 싶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죽음을 앞두고서야 삶의 이유를 찾다니. 서연은 일어섰다. 결심이 섰다. 2달이 남았어요. 그동안 방법을 찾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단서를 찾아다녔다. 1995년에 도서관, 고서점, 골동품 가게들을 뒤졌다. 시계에 대한 기록, 시간 여행에 대한 전설, 무엇이든. 그러던 중 종로의 한 고서점에서 낡은 책을 발견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의 기록. 책장을 넘기자 익숙한 그림이 나왔다. 2개의 시계가 그려져 있었다. 쌍둥이 시계는 18세기 프랑스의 시계공이 만들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그는 시간을 되돌리고자 했다. 하나는 과거로, 하나는 미래로 가는 시계. 그러나 시간의 신은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 운명을 바꾸려는 자는 스스로 운명이 되리라.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시계를 얻었다. 아들을 구하려 했으나 시계는 교환을 원한다. 거부하면 둘 다 잃는다. 선택하면 하나는 산다. 마이너스 윤씨 가문이 선조. 서연이 책을 덮었다. 윤씨. 자신의 성씨였다. 시계는 대대로 자신의 가문에 전해져 온 것이었다. 작업실로 돌아가니 도윤이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찍은 미래도시 시리즈였다. 유작이 될 작품들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씨, 받아주세요. 도윤이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서연이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진이었다. 제일 아끼는 작품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찍은 유일한 사진이니까. 서연의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다. 울지 마세요. 아직 2달이나 남았잖아요. 도윤이 그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을 함께했다. 서연은 2025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계가 작동해도 무시했다. 도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다.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쌓였다. 두 사람은 남산을 올랐고 한강을 걸었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11월이 되었다. 서연 씨,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결혼식. 아니, 결혼식 같은 거.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진짜는 아니어도 우리끼리라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들은 작은 교회를 빌렸다. 도윤의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다. 웨딩드레스는 빌린 것이었지만 서연은 아름다웠다. 도윤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예요. 비록 1달뿐이지만 1달이 아니에요. 영원히. 맹세의 키스를 했다. 빈 교회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울렸다. 12월이 왔다. 서연은 초조해졌다.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시계는 침묵했고 운명은 다가오고 있었다. 12월 14일 밤. 도윤 씨, 내일 집에만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서연 씨도 알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에요. 피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어제 꿈을 꿨어요. 아니, 시계가 보여줬어요. 내가 집에 있어도 사고가 나요. 가스 폭발로. 밖에 있으면 교통사고로. 운명은 방법을 바꿀 뿐 결과는 같아요. 서연이 2개의 시계를 꺼냈다. 필사적으로 용두를 돌렸다. 제발. 방법을 알려줘. 그를 구할 방법을. 그때 시계가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다. 서연과 도윤의 앞에 환영이 나타났다. 18세기의 시계공이었다.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환영이 말했다.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다. 네가 선택하라. 그를 살리고 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서연이 주저없이 말했다. 저를 가져가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안 돼.
도윤이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 씨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선택은 끝났다. 환영이 사라지고 두 시계가 하나로 합쳐졌다. 새로운 시계가 되었다. 투명한 유리 같은 시계.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시간의 틈새가 있다. 12월 15일 자정. 그때 둘이 동시에 서로를 구하려 한다면 어쩌면 운명을 속일 수 있을지도. 시계가 말했다.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다. 12월 15일이 밝았다. 12월 15일 오전. 서연은 도윤의 작업실에서 눈을 떴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 옆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도윤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오늘이네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투명해진 시계를 꺼내보았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가끔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마치 시간이 주저하는 것처럼. 아침 먹으러 가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아침을. 마지막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단골 식당으로 갔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이었다.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서연 씨 하나만 약속해줘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2025년으로 돌아가세요. 싫어요. 부탁이에요. 당신까지 잃을 순 없어요. 오후가 되자 도윤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사진을 정리하고 작품에 제목을 붙였다. 시간을 건너온 그녀, 미래에서 온 사랑, 영원한 순간. 이 사진들을 전시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어요. 꼭 할 거예요. 해가 기울었다.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오후 6시, 7시, 8시. 도윤 씨, 우리 여기서만 있어요. 자정까지. 여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도윤이 받았다. 네, 형. 뭐, 아버지가? 알겠어요. 지금 갈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안 돼요. 오늘은 나가면 안 돼요. 서연 씨 아버지예요.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도윤이 코트를 입었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제발. 오늘만 참아요. 미안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갔다. 서연도 따라 나갔다. 거리는 평화로웠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논현동 사거리에 도착했다. 운명의 장소였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시 45분. 도윤 씨 여기서 기다려요. 자정까지만. 서연 씨 받아들여요.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도윤이 뭔가를 발견했다. 길 건너편에 쓰러진 노인이 있었다. 저분. 도윤이 뛰어나갔다. 빨간불이었다. 서연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굉음이 들렸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도윤을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서연도 뛰어들었다. 시간이 느려졌다. 투명한 시계가 빛났다. 자정까지 10초가 남았다. 10, 9, 8. 서연이 도윤을 밀쳤다. 도윤이 넘어졌다. 7, 6, 5. 트럭이 서연을 향했다. 도윤이 일어나 서연을 끌어당겼다. 4, 3, 2.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구하려 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1. 자정. 시간이 멈췄다. 트럭도 사람들도 바람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오직 서연과 도윤만 움직일 수 있었다. 투명한 시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환영이 아니라 진짜 목소리였다. 조건이 충족되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 사랑이 운명을 이겼다. 빛이 폭발했다. 서연과 도윤을 감쌌다. 시계가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합쳐졌다. 이번엔 두 개로. 하지만 색이 달랐다. 둘 다 투명했지만 하나는 푸른빛, 하나는 붉은빛이 감돌았다. 선물이다. 시간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 주는. 이제 너희는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럭은 그들을 비켜갔다. 마치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처럼.
도윤이 서연을 꽉 안았다. 살았어요. 우리 둘 다. 이게 진짜예요? 서연이 도윤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도윤이 물었다. 1995년에 남을까요? 2025년으로 갈까요? 서연이 푸른빛 시계를 들어 보였다. 어디든 갈 수 있대요. 같이 있기만 하면. 그럼 둘 다 가보는 건 어때요? 때로는 1995년, 때로는 2025년. 미래에서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죠? 30년 전에서 온 남자친구라고 하면 되죠. 두 사람이 웃었다. 시계를 하나씩 들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젊은 모습의 아버지가. 너희들 무사한 거야? 도윤이 놀랐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병원에 계신 건 누구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시계의 장난이었어. 너희를 여기로 오게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가 서연을 바라봤다. 먼 훗날 내 딸이 될 아이야. 부디 행복하기를. 아버지가 사라졌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겠어요. 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는지. 우린 시간을 넘어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인가요? 아니요. 계속이에요. 우리는 계속될 거예요. 두 사람이 키스했다. 1995년 12월 15일 자정. 운명이 바뀐 순간. 서연이 중얼거렸다. 시간은 잔인했지만 우리는 더 강했어. 도윤이 덧붙였다. 시간을 건너도 결국 너에게 왔으니까. 푸른 시계와 붉은 시계가 같은 박자로 울렸다. 째깍째깍. 영원히 함께 갈 시간의 소리였다. 2025년 1월 10일. 서연은 병원 휴게실에서 눈을 떴다. 손목에는 푸른빛 투명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아, 일어났어?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봤다. 한 달 동안 어디 있었어? 무단결근에 연락도 안 되고. 병원장님이 난리였어. 한 달.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1995년에서 6개월을 보냈지만 2025년에서는 한 달만 지난 것이었다. 미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버지 일 때문이었구나. 이해해. 그런데 너 얼굴이 달라졌어. 뭔가 행복해 보여. 서연이 미소 지었다. 붉은빛 시계를 찬 도윤이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퇴근 후 서연은 홍대로 향했다. 30년 전 도윤의 작업실이 있던 자리였다. 이제는 현대식 갤러리가 들어서 있었다. 갤러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 갤러리. 심장이 뛰었다. 들어가자 벽면 가득 사진이 걸려 있었다. 1995년 도윤이 찍었던 미래 도시 시리즈였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더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도윤이었다. 58세의 도윤.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어서. 서연이 모르는 척했다. 도윤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목에 붉은빛 시계를 보여줬다. 오래 기다렸어요, 서연씨. 도윤씨? 30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이날을 기다리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30년을? 힘들었죠.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시간을 건너도 기다린다고.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1995년에 찍은 결혼사진이었다. 매일 이걸 보며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들어왔다. 도윤을 빼닮은 얼굴이었다. 우리 아들 서준이에요. 서연이 놀라서 입을 벌렸다. 아들이 있었어요? 1996년에 결혼했어요. 당신과 닮은 사람이었죠. 이름도 비슷했어요. 윤서연이 아니라 김서연이었지만.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5년 전 먼저 떠났어요. 그 후로 더욱 당신이 그리웠죠. 서준이 서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분. 엄마 사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우연이란다. 도윤이 아들을 내보내고 서연에게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58세의 나와 33세의 당신. 시간이 어긋났어요. 서연이 푸른빛 시계를 만졌다. 다시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1995년으로 돌아가요. 둘 다 젊었던 그때로. 그리고 제대로 시작해요. 30년의 기억을 지우고? 아니요. 기억은 그대로 갖고 가요. 하지만 이번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늙은 손이었지만 따뜻함은 그대로였다. 서준이는? 시간은 분기예요. 우리가 과거를 바꿔도 이 시간선의 서준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평행 우주처럼. 두 사람은 갤러리 옥상으로 올라갔다. 30년 전 도윤이 서연에게 처음 사진을 찍어주던 그곳. 건물은 바뀌었지만 노을은 그대로였다. 준비됐어요? 서연이 물었다. 30년 만에 다시 젊어진다니 기대되네요. 두 사람이 시계를 맞대었다. 푸른빛과 붉은빛이 섞여 보라빛이 되었다. 1995년 12월 16일로 가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날.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은 1995년 도윤의 작업실에 있었다. 거울을 보니 둘 다 20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2025년까지의 기억을, 도윤은 두 번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함께 늙어가요. 2025년이 되면 60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이 키스했다. 1995년 겨울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그로부터 1년 후 1996년 12월. 서연과 도윤의 결혼식이 열렸다. 서연의 아버지가 축사를 했다. 젊은 아버지는 미래를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시간을 넘어선 인연입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그리고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다. 1997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서준. 2000년 도윤의 사진전이 대성공을 거뒀다. 2005년 서연은 의대에 진학했다. 늦깎이 학생이었지만 열정적이었다. 2010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도연. 2015년 서연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었다. 2020년 도윤은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0일 60세가 된 서연과 도윤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시간을 건너 너에게라는 제목이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사진 기록이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왔네요. 도윤이 말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았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목에서 푸른빛과 붉은빛 시계가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2025년 1월 10일 전시회 당일 저녁. 60세가 된 서연과 도윤은 갤러리 마감 후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30년 전 도윤이 꿈꿨던 미래 도시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푸른빛 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계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내 시계도 그래. 도윤의 붉은빛 시계도 불규칙하게 빛났다. 그때 갑자기 공기가 일렁였다. 시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 두 사람 앞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33세의 서연이었다. 처음 시간을 건너왔던 그때의 서연. 어머, 이게 어떡해. 60세 서연이 놀라서 입을 막았다. 젊은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2025년? 제가 돌아온 건가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는? 60세 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28세의 도윤이었다. 1995년의 젊은 도윤. 서연 씨, 드디어 찾았어요. 젊은 도윤이 젊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도윤 씨, 어떻게 여기에? 시계가 작동했어요. 당신을 따라 2025년으로 왔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과거의 자신들과 현재의 자신들이 한 공간에 있었다. 60세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순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다른 시간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젊은 서연이 물었다. 60세 도윤이 미소 지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그랬듯이.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때 두 쌍의 시계가 공명하기 시작했다. 네 개의 시계가 모두 빛났다.
환영이 나타났다. 18세기 시계공이었다. 드디어 완성되는구나. 시간의 원.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시간을 거슬렀고 운명을 바꿨고 함께 늙어갔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시계공이 손을 펼쳤다. 그 위에 새로운 시계가 나타났다. 투명하지만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시계였다. 이것은 영원의 시계다. 이것을 가진 자들은 원하는 나이, 원하는 시간에 머물 수 있다. 60세 서연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너희는 증명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은 너희의 것이다. 평범하게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60세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여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하지만 도윤이 젊은 자신들을 바라봤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60세 서연이 젊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 시계를 받아요. 당신들이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들은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30년을 함께했고 아이들도 있고 추억도 쌓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요. 젊은 도윤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60세 도윤이 웃었다. 후회는 없어요.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서연이 무지갯빛 시계를 받았다. 순간 따뜻한 에너지가 퍼졌다. 결정되었다. 젊은 이들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늙은 이들은 시간과 함께 갈 것이다. 시계공이 사라졌다. 네 사람이 옥상에 남았다. 같은 영혼, 다른 시간의 존재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젊은 서연이 물었다. 60세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들만의 시간을 만들어요. 1995년으로 돌아가든 여기 남든 아니면 새로운 시간으로 가든. 선배님들은요? 우리는 그냥 살 거예요. 병원 일하고 사진 찍고 손주들 돌보고. 60세 도윤이 덧붙였다. 가끔 당신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할 거예요. 혹시 시간이 겹치면 커피 한잔 해요. 젊은 도윤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다. 혹시 서준이라는 아들이 있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꿈에서 봤어요. 내 아들이 될 아이를. 60세 도윤이 놀랐다. 운명은 결국 정해진 건가? 아니에요. 젊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운명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럼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60세 서연이 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시간의 어딘가에서. 젊은 커플이 무지갯빛 시계를 들었다. 빛이 그들을 감쌌다. 어디로 갈까? 젊은 도윤이 물었다. 처음 만난 그날로 가요. 1995년 6월 29일. 하지만 이번엔 비를 맞지 않을 거예요. 왜요? 당신이 우산을 씌워줄 거니까. 젊은 커플이 사라졌다. 60세 서연과 도윤만 옥상에 남았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따뜻했다. 후회 없어요? 서연이 물었다. 없어요. 당신과 늙어가는 게 내 선택이에요. 나도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푸른빛과 붉은빛 시계는 여전히 그들의 손목에 있었다. 이제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시계였지만 그들에겐 가장 소중한 증거였다. 시간을 건너 만난 사랑의 증거.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시간은 강물 같다. 때로는 거슬러 오를 수 있고 때로는 함께 흘러갈 수 있다. 우리는 함께 흐르기를 선택했다. 젊은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것도 좋다. 모든 시간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사랑은 시간을 잃지 않는다. 시간을 건너도 결국 너에게 온다. 오늘도 그의 손을 잡고 잠든다. 내일은 61세가 된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이제야 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디선가 젊은 서연과 도윤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을 것이다. 시간을 건너 또 다른 사랑을 향해. 에필로그 2045년 봄 80세가 된 서연은 요양원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도윤은 5년 전 먼저 떠났다. 손목의 푸른빛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손녀가 달려왔다. 20살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할머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이걸 전해달래요. 편지였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60년 후의 당신에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무지갯빛 시계 덕분에 많은 시간을 여행했어요. 1920년대 파리도 가봤고 2100년에 서울도 봤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1995년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곧 그곳에 정착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들처럼 늙어갈 거예요. 고마워요. 시간을 선물해줘서. 사랑을 가르쳐줘서. 언젠가 시간 저편에서 다시 만나요. 영원히 당신들의 마이너스 젊은 서연과 도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도윤이 있는 곳도 이렇게 환할까? 조금만 기다려요. 곧 갈게요. 푸른빛 시계가 따뜻하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듯이.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시간을 건너 영원히.